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챕터 4의 두 번째 파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 게 우리가 파동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죠. 지금 1번과 같은 웨이브가 이렇게 웨이브가 1번 같은 웨이브가 다음과 같이 진폭이 A0를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파장 란다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파동은 다음과 같이 델타가 즉 경로차가 란다만큼을 가지고 얘는 델타가 2파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이 B에서는 얘와 여기와 여기가 페이스가 똑같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은 진동이 위로 싹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B에서는 이 세 개의 파동은 1번과 2번과 3번이 합쳐지면은 얘는 진폭이 3A0가 돼서 우리가 보완 간섭이 되는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파동 4나 파동 5와 같이 경로차가 2분지 1 란다가 나거나 또는 2분지 3 란다만큼 경로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1번과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B에서 얘는 오히려 지금 막 내려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1번과 경로차가 2분지 1 란다가 나거나 2분지 3 란다가 나면 얘는 1번과 합쳐지면 얘는 완전히 out of phase. 얘가 페이스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상세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브들은 서로 합쳐질 때 경로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즉 파장이 같은 파동이 같은 파장이 같을 때예요. 물론 란다는 콘스탄트인 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콘스탄트일 때 파동이 합쳐질 때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 위상차는 그러니까 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델타가 0이거나 란다이거나 2란다거나 3란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게 위상이 0, 2파이, 4파이, 6파이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하는 반대로 얘가 2분지 1, 2분지 3, 2분지 5 즉 이렇게 되면 이 위상이 파이, 3파이, 5파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 거랑 이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위것 같이 이렇게 될 때는 얘가 보강 간섭이 되고 반대로 이게 홀수배가 될 때 홀수 파이, 3파이, 5파이가 될 때는 이때는 상세 간섭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상차는 그러니까 페이스에 영향을 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경로차가 페이스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페이스가 되면 얘가 2파이의 배수가 되는 거네요. 자, 우리가 다음 거를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수학적으로 파동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수학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파동은 우리가 파이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를 변하는 각도 변수가 파이를 갖는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사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또는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 I 파이의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다. 즉 진폭 A인 파동은 이제 A 사인 파이 또는 A 익스포넨셜 I 파이의 함수로서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 이제 우리가 파동에서 여기서 A는 콘스탄트고
요 파이 값이 요게 변수니까 파동에서 파이만 알면 우리는 그 파동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얘가 이 파이 값이 예를 들면 파이 값이 여기가 2분의 3일 경우 요게 0, 2, 4 이렇게 될 경우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익스포넨셜 텀이 이거고 얘에 해당하는 익스포넨셜 텀이 얘네요. 즉 요 익스포넨셜 요게 홀수일 때는 요게 마이너스 2 되고 얘가 요게 짝수 요게 2분의 1 되면 요게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아, 플러스. 그러니까 사인 함수와 익스포넨셜 i 파이 함수는 얘는 뭐가 되냐면 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펑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앰플리튜드면 다음과 같이 a 사인 파이 또는 a 익스포넨 요거로서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아, 파동은 얘 또는 얘로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역격자와 그 다음에 역격자와 회절이 무슨 관계가 있냐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 결정면은 요게 HK의 결정면이에요. 요것도 물론 HK의 결정면이죠. 자, HK의 결정면에서 여기에 원자가 하나 있고 5점에 여기 5점에 원자가 하나 있고 요 A점에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5점과 A점에 A점을 있는 요 A 벡터가 즉 요 A 벡터가 격자 벡터입니다. 아, 격자 벡터는 여러분들 A1, A2, A3로 만들어지는 벡터죠. 그렇죠? 격자 벡터고 이 세타 방향으로 들어와서 요 세타 방향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즉 이쪽으로 들어오는 웨이브 벡터를 우리가 S0라고 그러고 요 세타 방향으로 나가는 벡터를 우리가 웨이브 벡터를 S 세타라고 합니다. 요 S0와 S 세타는 길이가 1이고 1인 단위 벡터입니다. 단지 얘는 그러니까 방향만 갖고 있는 거죠. 방향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웨이브 벡터니까. 그런데 여기를 만나서 지나갈 때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때와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나갈 때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경로 차이가 나옵니다. 경로차가 얼만큼 나냐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경로차가 얼만큼 나냐면 얘가 다음과 같이 요만큼 더 먼 거리를 지나가죠. 요렇게. 즉 우리가 요만큼 경로차가 나는데 요 경로차는 평행사변원과 같이 요렇게 여기와 같고 얘는 여기와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S0 벡터와 요건 유니트 벡터니까 요 벡터를 S 세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 경로 차이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S 세타와 S0의 벡터 차이 곱하기 도트 A 벡터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경로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로차가 얘일 때 위상차는 다음과 같이 2파이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란다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다 곱하기 2파이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파이를 하고 나누기 란다를 한 것이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요 식이. 아, 그러니까 HKN 이런 결정면에 놓인 두 개의 원자에서 얻어지는 위상차는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
만약 이 위상차가 이게 만약 이제 만약이네요. 만약 이 식에서 얘가 만약 여기 만약이 중요하네요. 만약 요 식에서 얘가 란다분의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얘가 된다면 이게 뭐죠? 역격제 벡터가 일치한다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냐면 얘가 얘를 대신에 얘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얘 대신에 격자 벡터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얘는 격자 벡터, 우리 배에서 트랜슬레이션 벡터입니다. 이걸 곱하면 같은 거는 1이 되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B1과 A1이 곱하면 1이 되고 B2와 A1이 곱하면 0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이 되고 페이스가 이게 2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2파이의 정수배. 즉 만약 란다분의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란다분의 S 세타 빼기 S 제로가 뭐가 되면 만약에 역격제 벡터가 되면 이게 무슨 조건이 된다? 아,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이 돼서 2파이 ni 조건이 된다. 이게 보강 간섭 조건이 되는 거. 이게 회절 조건이다. 이건 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하나도 잘 모르겠죠. 다음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조금 아까 설명한 게 만약 얘가 이 조건이 되면 이게 뭐냐면 보강간섭 조건이라는데 얘를 우리가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월드 스페어라고 합니다. 이월드 9라고 합니다. 이 이월드 9는 이게 반경이 란다분의 1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단위가 나노메타분의 1. 그러니까 이 9는 이월드 스페어는 얘는 역격자 공간에 존재하는 애입니다. 그냥 우리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역격자 공간에 존재하고 우리가 얘 빼기 얘라는 게 뭐냐면 얘가 되겠죠. 또는 얘 빼기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역격자 공간에서 즉 란다분의 S 세타 이 세타 빼기 S 제로 란다분의 S 세타분의 S 제로가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 얘가 얘라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얘가 뺀 조건이 얘라면 이 역격자 이게 뭐냐면 역격자 공간인데 여기 점이 뭐냐면 이게 0,0,0 점이고 얘가 HKL 역격자의 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이 되면은 이게 회절 조건이 되는 거네요. 결국 우리는 아까 역격자를 그릴 줄 알았고 그 역격자에는 아까 같이 역격자 000이 있었으면 역격자에 많은 B1, B2를 이용해서 B1, B2를 이용해서 많은 역격자점을 그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격자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역격자점에서 하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회절 조건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은 결국은
만약 요거의 끝이 역격점과 일치하면 즉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못 믿겠는데? 야, 여러분들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이월드 스피어의 요 부분만을 다시 요 부분만을 한번 따서 가져온 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S0가 있죠. 여기에 000점이 있죠. 요게 S 세타입니다. 얘의 길이는 얼마죠, 여러분들?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2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각도가 요 길이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얘는 요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네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니까 S0 빼기 S 세타 빼기 S0는 요 길이가 요게 두 개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지금 요게 사인 세타니까 요것도 사인 세타니까 가치가 두 개의 사인 세타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요 두 식에다가 란다로 나눴습니다. 같이 똑같이. 자, 그러니까 란다분의 요게 됐죠. 요게 이거면 회절 조건이라고 했죠. 이 회절 조건이 뭐냐면 이것의 절대값이 뭐냐면 이거의 절대값이 요게 d분의 1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란다분의 사인 세타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이거의 절대값이 여러분들 뭐였죠? 명간거리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을 이용하면 요게 2D 사인 세타는 란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려본 우리의 이월드 스피어사에서 얘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회절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보강간섭 조건이라는 걸 그냥 또 보여준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브레이크 방정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즉 우리는 요 조건에서 우리가 요 조건에서 저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월드 스피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일 때 회절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얘는 지금 입사빔의 파장이 같고, 입사빔의 파장이 얼마냐면 란다가 0.20스트롱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월드 스피어의 크기는 4나노미터 분의 1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나노미터 분의 1이 됐죠. 자, 그러면 입사빔의 방향이 다른 거네요. 방향이 다를 때. 자, 입사빔의 방향이 처음엔 이 경우에 입사빔 방향이 이쪽에서 갔네요. 이쪽 방향이 뭐냐면 1바 00고 이쪽 방향은 입사빔의 방향이 100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반대 방향이네요. 이쪽으로 올 때는 그러니까 이월드 스피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이월드 스피어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 뭐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월드 스피어를 그리려면 두 개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 필요한 게 이월드 스피어의 반경, 이월드 스피어가 시작되는 곳, 요게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은 항상 어디에서 끝납니까? 000에서 끝납니다. 00가 뭐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가 00 아닙니까? 여기가 00. 역격자 공간의 원점.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서 시작점은 항상 끝점은 여기에 결정이 된 거예요. 시작점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 4나노미터에서. 이게 만약에 4나노미터 비율이 아니라 10나노미터 비율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월드 스피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입사빔의 방향이 100 방향입니다. 입사빔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나노미터 분의 1이네요. 여기서는 편의상 레티스 파라면서 1나노미터로 했네요. 보기 좋게.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1, 2, 3, 4 여기까지가 4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100 방향이 요게 입사빔의 방향이고 여기가 입사빔의 방향일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자, 여기가 회절 조건에 있네요. 여기가 회절점의 조건에 있네요. 여기가 회절점의 조건에 있네요. 여기가 회절점의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입사빔에 따라서 회절이 일어나는, 즉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뭐냐면 이 이월드 스피어 위에 점이 놓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점이 놓였네요. 이렇게. 자, 여기를 내가 정리해놨네요. 격자상수가 1나노미터인 심플 큐빅 결정에서 400면의 결정 간격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브레그 식에 대입하면 45도일 때, 투세타가 90도일 때, 즉, 요 각도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90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입사빔하고 각도가 요게 2세타가 되는 거죠. 2세타. 그러니까 90도일 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란다가 2D 사인 세타는 란다일 때 란다가 얼마냐면 0.259 나노미터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45도이고 여기서는 2세타가 적으니까요. 그 다음에 2D가 요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게 45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투스타타 상황을 해서 이게 만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월드 스피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회절이 그 격자점에서 회절이 일어날 건가 회절이 일어나지 않을 건가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그림으로서 여러분들 입사빔의 파장이 다르고 파장이 하나는 0.4나노미터이고 하나는 0.2나노미터일 때 그러니까 이월드 스피어의 반경은 0.4나노미터분의 1이 될 거고 하나는 0.2나노미터분의 1이 된 거죠. 0.2일 때 이게 5나노미터분의 1이 됐네 이렇게. 0.4일 때 0.4니까 이게 얼마냐면 2.5 나노미터가 나왔네요. 그렇죠? 분의 1. 그래서 2.5가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입사빔의 방향이 하나는 1바 0이고 여기서는 110 방향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 이월드 스피어의 크기는 입사빔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큰 애가 그려지죠. 크다. 입사빔이 파장이 길면 얘는 작다. 이렇게 얻어지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입사빔의 끝이 멈추는 곳은 항상 어디에요, 여러분들? 000입니다. 이 000가 입사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월드 스피어 이 역격자 공간에서 S0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S0가 들어가는 곳이 000인 걸 여러분들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재미있게도 격자상수는 그냥 1나노미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1나노미터 분의 1이 된 역격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이 역격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입사빔의 파장이, 그러니까 란다가 얼마냐면 이게 0.01 나노미터인 경우, 그러니까 란다분의 1이 얼마냐면 란다분의 1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0분의 1 나노메타분의 1이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입사빔이 들어오는 것은 이 길이가 이게 엄청 길어진 거죠. 이게 엄청 거의 무한대로 길어진 거죠. 이게 여기 하나가 1나노메타분의 1인데 이게 1인데 요게 100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0개. 이 길이가 반경이. 그러니까 이월드 스피어가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방 크기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월드 스피어가 거의 평행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란다가 작으면 엄청난 게 큰, 이게 아주 작으면 아주 큰 반경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이올스페어의 이런 점들이 이게 이런 점들이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걸 한번 내가 지우개로 지우고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월드 스피어의 이 요점이 다 회절 조건에 있게 되는 거죠. 입사빔의 방향이 여기서 지금 뭐였냐면 여러분들 입사빔의 이 방향이 이게 무슨 방향이냐면 100 방향에서 입사빔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수직한 면인 역격제면 100에 수직하게 놓여 있는 실제로 이 면이 이런 면들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입사빔 방향의 수직한 역격자 면이 여기서 얻어지는 거죠. 그 면에 놓인 역시자 점들이 전부 다 회절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란다가 작은 실험이 이것이 여러분들 주로 투과전자현미경 TEM에서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스레이에서는 란다가 보통 얼마나 그랬어요? 란다가 약 한 0.14 나노메타 정도 돼요. 그런데 이 TEM에서는 이 란다가 얼마 되냐면 TEM에서는 란다가 이게 0.01 나노메타 또는 더 이하예요. 그러니까 TEM에서의 그 이월드 스페어의 크기는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투과전자현미경에서 001 전자빔 회절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가운데가 뭐냐면 요게 000점이에요. 여기 만들었잖아요.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 디프렉션 패턴을 인덱싱 했다 그래요. 인덱싱. 즉, 이 투과전자현명에서 보여주는 회절상은 뭐냐면 이 회절상은 역격자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격자 점들이 뭐냐면 001의 수직한 역격자 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많은 이 점들이 하나하나의 결정면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결정면이 뭐냐면 인덱싱을 하면 100 역격자 점입니다. 즉, 이 100 역격자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 결정면들이 수십만 개가 하나의 요 점으로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010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01박 제로점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접자점들이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회절상입니다. 하지만 이 회절상에서 보는 점들이 역격자 점들이죠. 결국 이 회절상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역격자 공간이네. 이게 역격자 공간. 그러니까 회절을 배울 때 우리가 4장에서 회절을 배우면서 역격자를 배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역격자를 배운 이유가 우리가 회절상에서 역식적 점이 얻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절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4장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장에서는 맨 처음에 브레그 회절식을 배웠어요. 이 브레그 회절식이 우리가 회절식이라고 배웠는데 이 브레그 회절식이 뭐였죠? 2D HKL 사인 세타는 란다다 하는 이 식은 단지 보강 간섭식이라고 배웠어요. 절대로 이게 회절식 전체가 아니라 회절은 여러분들 배웠죠? 보강 간섭 플러스 상쇄 간섭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부른다. 회절이 그거다. 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실제 격자는 A1, A2, A3로 만들어지는 걸 배웠죠, 여러분들? 역격자는 뭘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B1, B2, B3 벡터로 만들어지는 것을 배웠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벡터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격자 벡터라는 것은 HKL 결정면에서 만들어지네. 얘는 B1, B2, B3 역격자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HKL 뭐예요? 결정면 지수가 이 앞에 정수로 붙네요. 그러니까 실제 200 결정면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100 결정면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10,000개의 결정면은 단지 하나의 이 역격자 벡터밖에 못 만듭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요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니까 실제 공간에서의 결정면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역격자 공간에서의 결정면들은 하나의 역격자 점으로 존재한다. 그게 조금 아까 본 여러분들 회절상에서 회절점으로 딱 하나만 나타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수학적인 표현을 배웠죠. 변수는 뭐였죠? 파이였죠. 요 파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사인 파이로 A 사인 파이로 변해 나왔고, 그 다음에 A 익스포넨셜 I 파이로 이렇게 변해 나갔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식들은 전부 여러분들 뭐예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를 이렇게 파동으로 지나가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월드 스피어라는 걸 배웠고 역격자와 회절이 배웠어요. 아까 배웠듯이 회절이라는 게 결국은 보강간섭 회절에 있으려면 회절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배운 이월드 스피어 위에 격자점이 존재하면 그거는 그때만 회절 조건이 일어난다. 아니면 상쇄 간섭이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입사 빔의 파장에 따라서 이월드 스피어의 크기가 변하는 걸 봤죠. 파장이 짧으면 이월드 스피어의 반경이 커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입사 빔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 방에서 올 수 있고 이쪽 방에서 올 수 있고 이쪽 방에 오는데 이 끝이 뭐라 그랬죠? 000으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격자가 이렇게 존재하면 역격자 000으로 입사빔의 방향이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오고 요 이월드 스피어의 요 반경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란다분의 1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이월드 스피어를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회절과 역격자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잊지 말고 매 챕터마다 뒤에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를 이 강의를 듣고서 한번 풀어보면 훨씬 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